안녕하십니까, 임종욱부동산TV의 임종욱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역세권 도시 정비형 재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최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많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세권 정비 사업 제대로 공부하시면 아마 재테크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입니다. 자, 과거에 우리가 부동산이 상승했던 시기가 있었죠. 이 시기에 부동산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라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의 공급을 늘려주기 위해서 역세권 주변에 용적률을 상향해 줌으로써 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겠다라는 것이 큰 골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 주변 350m를 지정해서 용적률을 기존 용적률보다 높여주기 때문에 훨씬 더 초고층의 아파트가 나올 수 있고요. 용적률이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성은 좋아지고, 이 높아진 용적률의 절반을 장기전세 주택으로 이제 공공기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도 확대되고, 또 이 역세권 정비 사업의 조합원들의 어떤 사업성도 증가시킬 수 있는 정비 재개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대부분 장점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장점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용적률 상향에 따른 사업성이 매우 증대되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예를 들어서 15층까지 지을 수 있었던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25층까지 10개 층이 증가된다라고 하면, 그 중에 5개 층을 임대 아파트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5개 층을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그만큼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업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토지 등 소유자, 즉 조합원들은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될 돈들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사업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가 부담금이 완화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동의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동의율이 높아지다 보면은 사업성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정비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용적률이 상향되면서 절반을 장기전세 주택으로 공급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만큼 임대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장기전세 주택이 증가됨으로써 주민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서 역세권 주변은 이제 초고층 아파트로 변모될 예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초고층 아파트의 어떤 장점도 있겠지만, 또 미관상 너무 고층 아파트들이 많아지면서 또 미관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자, 이렇게 사업성이 좋다 보니까 많은 역세권 주변에서 이렇게 역세권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데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단점 아닌 문제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역세권 정비 사업은요, 기존 재개발에서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 환경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자, 줄여서 우리가 도정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도시 및 주거 환경법에 따라서 똑같이 재개발이지만 역세권에서 개발이 되는 방식이다라고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주로 서울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례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 기준이라는 방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세권 정비 사업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역세권은 1차 역세권과 2차 역세권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1차 역세권이 250m, 2차 역세권이 500m인데 지금 1차 역세권을 250에서 350%로 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2022년도까지 진행되고 있다가 이것을 2024년도 말까지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1차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해 시켜준다라는 부분, 그리고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이 지금 보통 400% 정도 수준인데 이거를 700%까지 확충을 해준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정비 사업의 어떤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률적으로 35층으로 제한되어 있던 층수들을 폐지하고 지역에 따라서 최고 50층, 60층까지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랜드마크 아파트로 변모되는 그런 아파트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지하철 승강장에서부터 250m가 1차 역세권, 그리고 500m가 2차 역세권이었었지만 지금은 이제 1차 역세권은 350m까지 완화해줬기 때문에 350m까지는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지금 2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3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준주거지역이 바로 다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해줍니다. 자, 과거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종상향이 가능한 지역을 찾아서 투자하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거지역이지만 상업적으로 갈 지역, 그래서 상업지역 가기 전에 준주거 지역 갈 지역, 이런 지역을 찾으시는데 역세권 정비 사업이 바로 이렇게 종상향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도 법적 최대 용적률인 700%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가 초고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이렇게 기존의 용적률보다 법적 상한 용적률을 늘려주고 그 늘려준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기업, 그러니까 장기전세 주택으로 공급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역세권에서 장기전세 주택도 늘리고 그리고 또 아파트의 공급도 늘려서 공급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바로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전 검토가 되겠는데, 자, 사전 검토는 조합원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 등 소유자겠죠. 토지 또는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바로 다 토지 등 소유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토지 등 소유자의 50%, 그리고 또 개정된 겁니다. 토지 면적의 4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20m 이상 도로변에 접하는 대지에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사전 검토가 들어가고, 토지 등 소유자의 60% 이상과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정비 계획을 입안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비 계획 입안까지 지정되고 나서 정비계획 결정 고시가 되고 이제 추진위를 결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이상 동의하신다면 추진위를 승인받을 수 있고요. 추진위가 승인된 이후에 또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토지 등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또 동의가 된다라고 하면 조합을 설립한 다음에 사업 시행인가, 그리고 재개발처럼 관리 처분 계획인가, 그리고 착공 및 입주가 진행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정비계획에 대한 방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6월 30일 이전과 이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사전 검토에서 기존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만 동의를 하면 사전 검토가 진행됐었지만, 이제는 50% 이상 동의와 함께 토지 면적의 40% 그리고 또 20m 이상 접한 도로에 접한 대지 등 소유자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또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재개발은요, 노후도가 67%입니다. 근데 역세권 정비 사업은 60%로 완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더 완화된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60% 이상 돼야 되고요. 또 그 가로구역 안에서 10년 이내 건축물이 15% 이상 있다라고 하면 재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구역 내에 10년 이내 건축물이 15% 미만이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다음은 사업지 면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6월 30일 이전에는 3,00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최소의 면적만 있었지 최대의 면적은 없었지만, 이제 6월 30일 이후에는 3,000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의 구역에서만 정비 사업이 가능합니다. 자, 다신 위원회 인정 시에는 3만 제곱미터까지 가능하겠지만, 보통 3,000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에서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시행일이 2023년 6월 3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일 이전에 사전 검토를 신청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이 되고요. 자, 6월 30일 이후에, 시행일 이후에 사전 검토한 곳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역세권 정비 사업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 몇 군데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용산과 마포구 일대를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창공원 압력을 기준으로 해서 효창 남영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해서 지금 노후도도 상당히 맞고 지하철 효창공원 압력과 가깝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 지역은 지금 매물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방 한 개 정도 수준이 대략 가격 6억 5천에서 전세를 활용했을 경우에는 4억 중반대, 그리고 또 한 5억 중반대까지 투자 금액이 들어간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효창공원 압력, 좀 전에 우측이었으면 이제는 왼쪽 하단 쪽이 되겠는데 효창 역세권 재개발입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방 2개짜리와 3개짜리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8억에서 9억 정도 형성하고 있어서 전세를 활용했었을 때 5억 중반에서 7억 정도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사실 재개발이 진행되기 전에 과거에는 상당히 좀 저렴하게 매입도 가능했었지만 이제는 용산이라는 곳은 상당히 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개발이 가능하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은 좀 선점 투자하시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청파동 3가 같은 경우에도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략 투자 금액이 3억 중반에서 4억까지 투자되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하철 6호선 상수역입니다. 지금 홍대 상권 바로 밑에 있고 당인리 발전소 위에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빌라 다세대가 전세를 활용했을 때 대략 2억 후반에서 3억 후반대에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마포역 주변의 도화동, 이 지역도 상당히 관심이 뜨겁습니다. 자, 마포 가든호텔 많이 아시고 계실 텐데 이 가든호텔 뒤쪽으로 해서 다른 지역은 다 아파트로 되어 있지만 아직 단독주택과 다세주택이 혼재된 지역, 이 지역이 역세권 정비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대략 실투자 금액이 4억 정도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흥 서강대인데요. 서강대 지역 주변에 대흥역이 있습니다. 자, 이 대흥역 주변에 역세권 재개발 지역인데,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2억 중반 정도에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용산과 마포구 일대에 대해서 역세권 정비 사업과 그리고 추진되는 지역의 매물 시세를 확인해 봤는데요. 자, 용산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뭐 7억 정도까지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그리고 마포구 상수동이나 대흥동까지는 2억 중반대에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역세권 주변에 이렇게 용적률을 높여줌으로써 초고층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또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러 재개발 중에서도 이 역세권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재테크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자, 방송을 보시고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가 방송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